최고의 컨디션, 이강인. 개막전에서 리그 1호 골. 전반 오른쪽 후반 왼쪽. 어디서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 PSG 부스 르하브르. 경기 시작 2분 4초 만에 이강인의 발끝이 터졌다. 그는 하무스의 패스를 박스 오른쪽 측면에서 받은 뒤 그대로 반대편 골문을 보고 슈팅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2분 4초 만에 득점한 이강인은 2009-2010 시즌 마마두 니앙 1분 42초 이후로 리그 1시즌 개막전에서 가장 빠르게 골을 터뜨린 선수로 기록됐다. PSG는 이강인의 선제골로 전반전을 1에서 0으로 마쳤다. 르하브르가 후반 3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 프리킥 기회에서 고티에 요리스가 날아오는 공에 발을 갖다 대 PSG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8분엔 조슈 카시미르가 역전골을 넣는 듯했지만 핸드볼 파울로 득점이 취소됐다. 후반 16분 이강인은 멀티골을 노렸다. 이번엔 박스 왼쪽에서 수비를 벗겨낸 뒤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대를 강타했다. 후반 26분 이강인은 덴벨레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71분을 소화했다. PSG가 후반 40분 앞서 나갔다. 덴벨레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에 머리를 갖다 대 득점을 올렸다. 1분 뒤엔 바르콜라의 추가골까지 터졌다. PSG는 후반 45분 쐐기골을 넣었다. 상대 수비로부터 랑달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직접 나선 콜로 무아니가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는 후반 막판 3골을 몰아친 PSG의 3골차 승리로 마무리됐다. 선수들의 활약상을 수치로 나타내는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한 골 이외에도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무려 95.8%를 기록했다. 이 도움을 기록한 주앙 네베스 7.71, 다음으로 팀 내 두 번째 높은 평점인 7.64를 받았다. 리그 1은 이강인의 골을 축하했다.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강인 사진을 올리면서 첫 경기에서 첫 골 멘트를 곁들였다. 시즌 전체 1호 골을 터뜨린 이강인을 조명한 것이다. 영국 BBC도 이강인이 리그 1 개막전에서 PSG에 이상적인 출발을 선사했다. 라며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 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강인은 프리시즌 때 보여준 맹활약 분위기를 개막 이후에도 이어갈 태세다. 주전 청신호는 자연스럽게 켜졌다. 앞서 리그 1위 막을 올리기 직전 이강인은 프리시즌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왔다. 그는 지난 8일 슈투름 그라츠, 오스트리아와의 프리시즌 첫 번째 친선 경기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다. 이어 11일 치른 라이프치히, 독일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풀타임으로 뛰었던 이강인은 당시엔 중앙과 왼쪽을 오가며 뛰었다. 2경기 연속 높은 평점을 받았다. 여기에 리그 1 개막전에선 2분 4초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강인 골 돕고 부상 아웃. 결국 3개월 이탈 예상 발목 인대 파열. 파리 생제르맹, PSG는 17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르하브르전 이후 의료 보고서다. 하무스는 왼쪽 발목에 심각한 임대 염좌를 입었다. 앞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PSG는 17일 오전 3시 45분 프랑스 르하브르에 위치한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개막전에서 르하브르에 4에서 1로 승리했다. 이른 시간 PSG가 앞서갔다. 이강인의 선제골이었다. 전반 3분 하무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다. 이강인의 슈팅은 수비수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PSG가 리드를 잡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하무스가 부상을 당한 것. 전반 16분 하무스는 상대의 태클에 넘어졌다. 이후 하무스는 발목에 고통을 호소했고 경기를 끝까지 소화하지 못했다. 하무스는 랑달콜로 무아니와 교체됐다. 전반은 PSG가 1에서 0으로 앞선 채 종료됐다. 후반에 들어와 르하브르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분 고티의 요리스가 머미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PSG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후반 39분 주앙 네베스가 크로스를 올렸고 오스만 덴벨레가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다. PSG 위 공세가 이어졌다. 후반 40분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쐐기골을 터뜨렸고 후반 42분에는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콜로 무아니가 직접 키커로 나서 골망을 갈랐다. 경기는 PSG 위 4에서 1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무스의 부상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듯 보였다. 보통 부상으로 교체되는 선수도 벤치에 앉는다. 하지만 하무스는 스태프의 부축을 받으며 라커룸으로 향했다.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결국 하무스는 경기가 끝나고 목발을 짚었다. 하무스는 벤피카 유스를 거쳐 벤피카에서 데뷔했다. 2020년 19세의 나이로 성인 무대를 밟았다. 데뷔 초반에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주 포지션이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 선에서 뛰기도 했다. 다르윈 누니에스가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기회가 생겼다. 하무스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30경기를 소화하며 19골 7도움을 기록했다. 하무스가 알려진 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다. 하무스는 월드컵 직전 깜짝 발탁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에 승선했다. 하무스는 16강 스위스전에서 처음으로 선발로 나왔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월드컵 기간 동안 좋지 않은 활약을 펼치며 기회가 온 것. 하무스는 기대에 부응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포르투갈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공격수의 탄생이었다. PSG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다. 하무스는 지난 시즌 PSG 위 유니폼을 입었다. 하무스는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하지 못했다. PSG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있었고 하무스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경기에 나왔다. 하무스는 적은 시간 속에서도 리그 11골을 만들어냈다. 이번 여름 음바페가 PSG를 떠났고 하무스는 최전방 자리를 두고 콜로 무아니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였다. 개막전 선발로 하무스가 낙점받았고 도움까지 올렸다. 하지만 부상으로 3개월 동안 이탈하게 되면서 하무스는 콜로 무아니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3. 잘 있어요 캡틴선, 토트넘. 역대급 장사 성공했다. 손흥민급 이적료로 전력의 MF 판매 임박.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18일 한국 시각 레스터시티가 메디컬 테스트 후 올리버 스킵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로마노는 토트넘은 구두 합의에 따라 공식 절차를 거쳐 그의 영구 이적을 승인할 예정이다라며 레스터는 고정 수수료 2천만 파운드, 약 350억 원과 보너스 500만 파운드, 약 87억 원을 토트넘의 스킵 이적료로 지불할 예정이다. 토트넘은 메디컬 테스트를 승인했고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는 24시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스킵은 한때 토트넘 유소년팀에서 손꼽는 재능이었다. 토트넘 유스에서도 월방과 함께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경험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토트넘 유스에서 성장하던 스킵은 노리치 시티 임대 등을 거쳐 1군 무대에 합류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 조금씩 기회를 받기 시작했고 뒤이어 감독직에 부임했던 누누 산투와 안토니오 콘테도 스킵을 꾸준히 기용했다.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합류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포스테코글루는 중원의 핵심으로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를 낙점하고 두 선수에 이은 백업으로도 로드리고 벤탄쿠르와 지오반니 로셀소 등을 출전시켰다. 패스와 볼 운반 능력에서 장점이 없는 스킵에게 할당된 자리는 없었다. 저돌적인 수비와 뛰어난 활동량이라는 스킵의 강점도 다른 선수들에 밀려 빛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지난 시즌 리그에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진 스킵은 이번 여름 이적을 택했다. 토트넘은 스킵의 이적으로 이번 여름 대방출 작업의 막바지 작업에 도달하게 됐다. 이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브리안 힐, 에메르송 로얄, 조 로든, 에릭 다이어, 라이언 세세뇽, 탕기 음돈벨레, 이반 페리시치, 자페 탕강가 등을 내보냈고 유스 선수들의 임대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황이다.
또한 전력외로 평가받는 스킵 판매로 막대한 이적료 수익도 거두게 됐다. 로마노는 이번 스킵 이적으로 토트넘이 무려 2,500만 파운드, 약 440억 원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할 당시 기록한 2,200만 파운드, 약 385억 원을 넘어서는 적지 않은 이적료다. 이번 여름 도미닉 솔랑케, 아치그레이 등 대형 영입 등을 성공시킨 토트넘으로서는 스킵의 이적료로 조금이나마 재정을 채울 수 있게 됐다. 토트넘이 이번 여름 판매에서도 준수한 성과를 거두며 스킵 매각까지 성공했다.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다니엘 레비 회장과 토트넘이 얼마나 더 선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